압도적 쇼핑 콘텐츠 압권. 오늘은 쇼핑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조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수수료 전쟁인데 여기저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셨어요? 제가 검색 한번 해봤는데 한번 화면 보시죠. 이게 인건비 아끼려고 테이블 오더를 뭐 설치했는데 수수료가 더 나오더라. 아, 뉴스 봤어요. 이 뉴스가 뭐 74만 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식당 가면은 테이블 오더 편하잖아요. 예. 자리에 앉아서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서 결제하고 편하긴 한데 저는 부르는 게 더 편하다. 역시 연배가 느껴집니다. 자, 근데 이게 실제로 이 사장님들께서는 보시기에 굉장히 좀 수수료가 많다고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수수료가 2배 정도 더 나와서 40만 원 정도가 더 묻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이런 건데 간단하게만 보면 사실 카운터에서 우리가 카드를 긁을 때는 포스기에서 긁잖아요. 예. 이거는 벤사가 결제 대행을 하고요. 예. 가맹점 수수료. 그렇죠. 가맹점 수수료. 그리고 우리가 뭐 태블릿 PC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결제할 때는 피지사가 결제 대행을 맡게 되고요. 예. 근데 피지사의 수수료가 대체로 벤사의 수수료보다 약 2배 정도 많은데 여러분들 뭐 직접 테이블 오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이블에 태블릿 PC가 놓여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피지사가 여기에서 결제를 대행을 하게 되면서 수수료가 한 2배 정도 더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결제할 때보다 온라인 결제할 때 수수료가 원래 2배 더 비싼데 그렇죠. 테이블 오더는 오프라인에서 결제하지만 온라인 결제다. 그렇죠. 그겁니다. 분명히 오프라인에서 결제했는데 온라인 결제야. 이런 데서 그러니까 혼란이 이제, 좀 생기는 거군요.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쿠팡에서 뉴스룸 본인들의 보도 자료를 뿌리는 이 공간에다가 한국경제신문의 1월 2일자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용 보시면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몇 가지 이야기를 더하면서 마지막 줄에 쿠팡은 한국경제신문을 대상으로 정정보도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즉각 제기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내용이 무섭네요. 허위 사실로 재벌 유통사를 비호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쿠팡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 언론에서 45% 수수료라는데 아니다. 우리는 최대 10.9%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제가 전말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작은 이랬습니다. 언론사의 보도인데요. 지금 그 보도를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쿠팡이 일부 중소업체로부터 마켓플레이스에 상품을 올리는 대가로 수수료가 45%까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래 보시면요. 그러네요. 공정위에서도 쿠팡의 특약 매입 수수료는 27.5%로 다른 뭐 대형마트에 비해서 거의 2배에 달한다라는 근거도 있다라고 이 언론 보도를 한 거죠. 예. 그러자 쿠팡에서는 바로 발끈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는데 그 보도자료에다가 아까 그 마켓플레이스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마켓플레이스가 오픈마켓이니까 주요 오픈마켓의 최대 판매 수수료를 저희가 직접 비교해드리겠습니다. 11번가는 20%, G마켓 옥션과 같은 신세계는 15%, 쿠팡은 여기에 비해서 저렴한 10.9%입니다라고 쿠팡이 본인들의 보도자료에 올려놓은 겁니다. 저렇게 보면은 11번가가 제일 비싼 거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11번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보도자료를 보자마자 11번가에서는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지난 16일에 밝혔거든요. 예. 그 이유가 보니까 쿠팡은 자신들의 판매 수수료가 낮다는 반박 자료를 내기 위해서 마치 11번가의 판매 수수료가 매우 높은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공정위의 신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뭐 11번가에서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20%대의 판매 수수료를 받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 가운데 일부밖에 안 되고 180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카테고리는 7에서 13%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11번가는 전체적인 수수료가 다 높은 걸로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공정위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쿠팡이 적은 거는 뭐 최대 20%짜리가 있긴 있는데 마치 뭐 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G마켓도 최대 15%짜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도 최대가 10.9%이고요.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게 11번가의 주장인 거죠. 저도 그 뉴스 봤는데 네. 뭐 이게 왜 얘기가 다른가? 언론 보도에는 이제 최고 수수료라고 그러고 쿠팡은 최저 수수료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엄청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오늘 그거를 딱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사실 이게 누구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실 때 이 숫자는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저 숫자는 그래서 나온 거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 쿠팡이 비싸다고 얘기했던 사람은 수수료가 비싼 쪽
쪽 기준을 가지고 한 본 거고 거고. 제일 싸다고 한 거는 제일 싼 걸 기준으로 얘기한 거고. 그럼 그 기준이 뭔지를 오늘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누가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일단 뭐 일부 언론에서 쿠팡 마켓플레이스에서 45%의 채널 이용료를 부과했다는 사례가 있다더라. 라는 게 보도가 나왔던 거고, 쿠팡에서는 이걸 보고 아니 마켓플레이스 수수료는 우리가 업계 최저 수준이 10.9%입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얼마 전에 공정위에서 12월 20일에 나왔던 유통산업의 그 수수료 실태 조사 결과에서 보면은 쿠팡의 특약 매입 실질 수수료는 27.5%다라고 나왔습니다. 뭐예요? 난 중간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사실 이런 차이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커머스의 사업 방식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크게 보자면 직매입을 하는 방식이 있겠죠. 예. 직매입은 뭐 아시겠지만 쿠팡이 대부분 쓰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쿠팡이 물건을 사서 네. 파는 방식.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재고가 남아도 그건 쿠팡이 책임지는 방식. 사왔으니까 이건 내 책임이다. 쿠팡 창고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보관료도 안 내죠. 반품이 들어와도 쿠팡이 하고. 예. 이런 건 이제 마켓 컬리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커머스는 아니지만 코스트코도 같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할인 매장 내지는 마켓 컬리, 쿠팡 이런 곳들은 직매입 방식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쓱닷컴의 경우에도 직매입반, 뭐 특약매입반 요 정도로 섞어서 하고 있어요. 특약 매입은 뭐예요? 물건을 유통업체가 셀러들로부터 사와요. 직매입. 네, 직매입을 하는 건 맞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물건 팔 만큼 팔잖아요. 예. 그리고 남은 재고도 있잖아요. 그럼 그 물건만큼은 다시 셀러한테 보내는 거. 못 판 거는 물건으로 돌려보내고 네. 판 거는 돈으로 돌려보내고 마진은 유통업체가 먹고. 그렇죠. 그런 방식이라서 특약 매입은 로켓 그로스 정도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픈마켓,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오픈마켓은 여러분들이 뭐 11번가, G마켓, 네이버 여기서 보는 게 다 오픈마켓입니다. 요게 이제 쿠팡에서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픈마켓은 그냥 홈페이지에 띄워주기만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주문을 넣으면은 판매자가 직접 배송을 해야 되는. 네. 그 반품도 판매자가 직접 받고. 네. 그 플랫폼은 중간에서 그냥 그 중개만 해주는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게 바로 오픈마켓입니다. 일단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직매입은요, 쿠팡에서 로켓 와우라고 표시가 됩니다. 혹은 로켓 배송이라고 표시가 돼요. 예. 이게 직매입 상품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특약 매입이라고 한 거는 판매자 로켓으로 표시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오픈마켓, 단순 중개만 하는 곳을 보면은 바로 여기에 택배사가 써 있습니다. 이게 좀 늦게 오는 애. 그죠? 맞아요. 늦게 오는 애. 로켓으로 오는 애 말고. 네, 로켓으로 안 오는 애. 얘는 오픈마켓이에요. 네, 그렇죠. 가장 큰 차이가 뭔지 딱 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직매입과 특약 매입은 말하자면 로켓이잖아요. 예.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픈마켓은 택배사가 써 있잖아요. 예.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 로켓 배송과 판매자 로켓의 수수료가 비쌀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사장님이 스스로 하는, 그러니까 주문 받는 거, 물건 떼오는 거, 그리고 포장하는 거, 그리고 배송하는 거, 나중에 반품 받는 거, 이 모든 것을 하는 수수료가 비쌀까요? 당연히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네. 뭐 내 창고에다 물건 사놨다가 주문 들어오면은 내가 택배사 불러가지고 배송하고 반품 나면 또 그거 받아오고 이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수료는 이제 더 싸게 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직매입을 해가지고 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다 물건 뭐 배송도 다 해주고 뭐 반품도 다 받아주고 창고도 필요 없고 그러면은 수수료가 더 비싸도 그 직매입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매입과 특약 매입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수수료가 비쌀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사장님 스스로 다 하기 때문에 예. 여기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45네, 12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오픈마켓으로 하면은 수수료가 좀 낮고 네. 직매입으로 하면 좀 높고 막 이래서 차이가 좀 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이 이제 플랫폼이 받아가는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직매입 수수료하고 오픈마켓 수수료를 동등하게 비교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네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같은 사업군별로는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픈마켓은 오픈마켓끼리, 뭐 특약은 특약끼리 그러면은 오픈마켓끼리는 비교할 수 있겠죠. 비교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오픈마켓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마켓, 뭐 네이버도 있고요. G마켓도 있고 쿠팡도 있습니다. 네이버는 뭐 판매 수수료 2에서 4%, 최대 4%입니다. 주문 관리 수수료라고 해서 이거 결제도 하고 그리고 뭐 배송 어디까지 오는지 모니터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게 3.36%, 이것도 최대입니다. 뭐 적게는 1.9%까지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서 이용하면 이렇게 도착 배송 서비스 있잖아요. 예, 좀 빨리 도착하는 거. 예. 그거 이용할 때는 1.5%가 붙고, 만약에 그거 이용 안 하고 제가 알아서 택배사에 보낼게요라고 하면 배송 수수료는 붙지 않는 거고요. 여기다 뭐 쿠폰 부담금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보면은 대략 한 9% 좀 넘는 수수료를 네이버가 받고 있습니다. G마켓을 한번 살펴보면요. G마켓도 아까 판매 수수료 카테고리별로 좀 다르다고 했는데 최대 15% 맞습니다. 여기다 결제는 따로 없고 선결제 배송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배송료 3,000원 정도에 붙는 피지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아, 배송비의 결제 수수료. 네, 배송비에 대한 결제 수수료이기 때문에 3,000원에서 3.3% 하면 별거 아닙니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쿠폰 부담금 이런 거 있지만 이것도 제각각이고 해서 서로 비교하기 어렵다 치면 G마켓도 대략 15%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최대. 네. 쿠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별로 4에서 10.9% 정도가 되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판매 배송료 있습니다. 오픈마켓은 쿠팡 물류 시스템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택배사에 배송료를 지불했을 때 피지 결제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 3.3% 넣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료라고 보통 부르는 그 4,000원 이런 거가 아니고 네. 그거는 이제 택배비로 따로 내야 되는 거고 네네. 그 4,000원 결제하는 거에 3.3%.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판매자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규모는 크지 않을 거예요. 뭐 3.3% 해봐야. 근데 이제 쿠팡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료라고 해서 월 매출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5만 5천 원씩 한 달에 내는 거 있거든요. 이것도 근데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매출 올라가면은 그렇게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쿠팡의 경우에도 10.9%가 좀 최대 수수료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쿠팡에서 오픈 마켓,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에 이용하는 거는 다른 마켓플레이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뭐 그냥 뭐 합리적인 수준? 네이버보다 조금 비싸고 G마켓보다 조금 싼 정도? 요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픈마켓 수수료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10% 좀 넘는 수준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모든 책임을 이제 사장님이 지는데 플랫폼 사업자가 여기에다가 수수료 40%입니다. 아, 누가 이걸 거기서 오픈마켓에서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쿠팡에서 주장하는 이제 10.9%라고 하는 수수료는 마켓플레이스 수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는 거는 바로 직매입입니다. 예. 직매입은 언론사에서 45% 정도 수수료라고 얘기했던 것이 직매입 수수료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추정밖에 안 되냐면 사실 직매입을 하는 플랫폼들도 꽤 여럿 있어요. SSG도 많은 부분을 직매입을 하고 있고요. 마켓컬리도 100% 직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는 뭐 온라인은 아니지만 100% 직매입하는 사업자고요. 이런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납품업체들에게 10,000원에 소비자에게 팔 거 얼마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공급가액을 정합니다. 이건 협상의 단계죠. 그래서 만약에 10,000원에 팔 거를 6,000원에 넘기세요라고 하면 판매자,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4,000원이 마치 수수료처럼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가액과 소비자 가격의 차액을 이른바 그냥 직매입 수수료라고 네. 이제 그냥 통칭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제 유통사업자들은 아니다. 여긴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가액이라는 개념이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싸게 사올 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취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업 전략이고 비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가액이 공개되는 순간 모든 사업자들이 난리가 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매입은 딱히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45% 정도 떼어간다고 주장을 하는 걸 봤을 땐 이건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고 쿠팡이 직접 사가는 직매입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추정의 근거는 잠시 후에 한 가지가 더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교할 거는 특약 매입입니다. 바로 공정위에서 27.5%의 수수료를 떼어간다고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자, 공정위가 지난 12월 20일에 제시한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쿠팡은 27.5%로 상당히 높은 건 맞아요. GS도 9.4%, 쓱닷컴도 9.1%. 그런데 여기 단서 조항이 몇 가지가 붙습니다. 그 단서 조항을 보시면 이 특약 매입 거래는 쿠팡이 운용하는
납품업체 상품을 직접 보관, 배송하는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서를 찾았죠. 그러니까 쿠팡에서 하는 이 판매자 로켓은 쿠팡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보관도 해주고 창고도 해주고 하니까 한 27.5%로 다소 수수료가 높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공정위에서도 적어 놓은 겁니다. 아, 저것도 숫자로 그냥 비교하면 안 되네요. 그렇죠. 나머지 수수료는 그냥 뭐 보관이나 배송을 직접 해야 되는 거고 네. 쿠팡의 특약 매입은 그 보관하고 배송하고 그걸 다 쿠팡이 해주니까 네. 비싼 거잖아요. 네. 이게 그 이커머스라고 하는 게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나와서 여기서 카테고리 구분이 좀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어서 가면서까지 비교를 하게 된 게 지금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27.5%라고 하는 거는 결국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는 비용까지 27.5%로 높게 계산된다고 했던 거니까 결국 여기에는 오픈마켓, 아까 우리가 봤던 마켓플레이스의 수수료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예 배제됐다는 거죠. 그렇죠.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단서도 밑에 나오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중개 거래는 제외됐다. 아, 저건 오픈마켓이 아예 빠져 있다는 거군요. 여기는 오픈마켓에 아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약 매입 거래 비중은 8.5%. 이게 판매자 로켓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예. 8.5%고 91.5%는 직매입이니까 수수료율과 무관하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45%는 왠지 직매입 같아요라고 추정했던 거. 이것도 계산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공정위가 얘기한 거는 이 판매자 로켓 수수료가 27.5% 그리고 여기에는 쿠팡의 물류 시스템 이용하는 비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45%. 이거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픈마켓에서 이런 비싼 수수료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고 판매자 로켓에서는 공정위에서도 27.5%라고 했고 예. 그럼 남은 건 직매입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언론에서 보도한 건 직매입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10%, 45%, 27%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사실 셋 다 맞는 겁니다. 네, 저 이제 뭔지 이해했습니다. 네, 아시겠죠? 예, 예. 셋 다 맞긴 맞는 건데 공정위에서는 분명히 판매자 로켓 수수료를 얘기했는데 그리고 쿠팡에서는 아니다 10%다라고 하면서 마켓플레이스 수수료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 언론에서는 이건 직매입으로 추정되는데 이 45%라는 큰 숫자를 제시함으로써 마치 이렇게 좀 수수료가 굉장히 커 보이게끔 하는 효과도 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그 테이블 오더의 사례처럼 새로운 뭔가가 이제 들어오게 됐을 때에는 이게 수수료가 도대체 뭐 때문에 나가는 수수료인지도 구분하기 어렵고 갑자기 내가 생각지 못하게 더 많은 비용을 내니까 이게 또 억울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그걸 공급하는 시스템 업체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돈이 얼마인데 하면서 회수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항상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네. 내가 만약에 수수료를 지불해서 뭘 하려 그랬을 때 그 셀러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비용인데 네. 가격이고 이게 내가 어떤 플랫폼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을지를 계산하기가 좀 어렵긴 하네요. 그렇죠. 예. 하지만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선택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창고가 있다. 아니면 지금까지 사용하던 물류 시스템 내지는 뭐 택배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쿠팡 거를 이용 안 해도 되는 것이고요. 대신 나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막 창업해 보고 싶은데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창고 짓는 것보다는 수수료 좀 비싸더라도 쿠팡이 직매입하는 게 좀 더 싸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건 그러네요. 이제 셀러의 상황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지금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놀라운 뉴스가 한 가지 있었죠. 5년 동안 손절했었던 쿠팡과 LG 생활건강이 다시 손을 잡기로 했다는 사건이었었는데 지금 뉴스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건은 LG 생건이 쿠팡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된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이 해묵은 갈등이 풀린 거는 알리와 테무처럼 급부상하는 중국 직구 플랫폼 때문이라는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LG 생활건강이 작년 11월 광군제를 기점으로 다수의 제품을 알리에서 판매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쿠팡 입장에서는 야 LG 생건 니네 안 들어오면 니네 못 팔어 했는데 우리 알리에 팔면 되는데 이러니까 그러면 나한테도 팔자 이렇게 된 거군요. 것처럼 예. 이제 업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많은 플랫폼 업체들이 이 셀러들을 모으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는 걸 봤거든요. 쿠팡을 제외한 다른 그 플랫폼 업체들이. 예.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진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들은 새로운 지원책을 제시를 하면서 그 플랫폼이 또 커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좀 얻게 됐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좀 새로운 위협적인 경쟁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과연 그 새로운 경쟁자가 셀러들에게 좀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커머스 분야에서 진짜 치열하게 경쟁하다가 이제 쿠팡이 장악을 하게 됐고, 쿠팡이 여기를 다 평정했는가 싶더니 갑자기 알리익스프레스가 등장을 하면서 또다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그런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나 셀러들이 네. 조금 더 편익을 얻게 되는 그런 경쟁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쇼핑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악권이었습니다.